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7일 화요일 손상리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까보기 할 뉴스 브리핑부터 듣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기업과 우리 경제가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사가 힘을 합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 코로나19 위기 대응 데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기업의 고정 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국민이 늘어날 경우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 및 구매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뿐 아니라 위기 이후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이 빠르게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지난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의 증가폭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뉴스 브리핑 들었다시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왜 이런 호소를 하겠습니까? 바로 기업의 고용 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국민이 늘어나면 결국엔 나라에 큰 위험이 올 것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했던 것이 엊그저께인데 왜 이런답니까? 아무래도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이 자신들의 정책 잘못이 아니라 우한폐렴 때문이라는 이런 등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반기업 친노조 정책을 철회하고 현실에 맞는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이런 서리건 정책들을 철회하고 경제의 기둥을 튼튼하게 옹립해 왔더라면 우한폐렴으로 이렇게는 망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는 서리건 정책 때문에 망가진 이 경제를 또다시 의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중국 전지역 입국 중지라는 초기 방역 실패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그로기 상태로 몰고 온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심지어 대기업까지 폐업 도미노 현상이나 줄폐업 사태가 벌어지면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혹시 직장생활하는 자녀분이나 남편분이나 하여튼 누구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하여튼 뭐 경영자가 됐든지 근무를 하는 직원이 됐든지 뭐 누구라도 이 방송 꼭 보셔야 됩니다. 다 해당되는 문제예요. 곧 옵니다. 지금도 심각합니다. 중앙일보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6,100여 명의 실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실직 수치는 매일 대기업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똑같다는 분석입니다. 굵직굵직한 큰 공사나 큰 기업들이 평균 6, 7천 명 정도의 직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 6,100여 명의 실직을 하니 대기업 하나씩 없어지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걸 직접 이 정부가 제대로 상세하게 국민에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수치는 금융권이 지난 3년 동안 감원을 한 은행원 6,000명보다 더 많은 것이고
5,213명의 한국가스공사나 4,075명의 KTNG 임직원, 심지어는 6,000명 수준의 대기업도 그의 비슷한 수준의 근로자가 하루 만에 직장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실직에서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을 잠정직기한 그 결과를 봐도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고용센터 등을 모니터링해서 잠정직기한 추정치 결과를 봤더니 지난달 실직에서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이 무려 19만 1000명으로 지난 200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증가 인원이나 증가율 모두가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실업자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만 6천 명이 늘었으니까 53%나 늘어난 수치고 최저임금이 16.4%나 급등해 고용시장의 직격탄을 맞았던 2018년 1월에 전년 동기보다 2배 가까운 규모로 실직자가 불어난 겁니다. 안 되면 또 뭐 형광등 불 끄기, 뭐 사무실 문 잠궈 주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이것도 수치를 또 뒤집어 엎겠죠. 꼼수 부리면 큰일 난다는 게 이제 우한폐렴 때문에 확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더욱이 3월 들어서 실업급여 신청 추세가 매주 기록을 경신하면서 대규모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가 우한폐렴이 장기화되면서 견디다 못해 문을 닫는 업체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바로 실업대란의 우려가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3월 한 달만 봐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의 규모가 특정 기간에 일시적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한폐렴 확산되는 것만큼 속도가 빠르게 기업체의 파산과 비례에 발생하는 듯한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우한폐렴이 본격적으로 확산됐던 3월 들어서 지난 16일까지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는 86,8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0%나 폭증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실직을 당했습니까? 이걸 주별로 집계를 해보니까 3월 셋째 주 16일부터 22일까지 한 주 동안 무려 47,547명이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3월 마지막 주 23일부터 29일에는 38,919명이 신청했습니다. 한 주에 이만큼이죠. 3월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일 동안에만 무려 18,789명의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몰렸으니 앞으로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더욱이 이 통계는 사실상 일선을 놓고 있는 무급휴직이나 아니면 휴업, 순환휴업과 같은 사례는 제외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에는 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라 보니까 통계에서 빠진 겁니다.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찾아봤더니 6일 현재 39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큰일 났어요. 이런 것까지 모두 감안한다면 실제로 실직 상태에 놓인 사람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직 큰일 났습니다. 30, 40, 50 집구석이 망하는 꼬라지를 보고도 문재인 지지하고 57%나 찍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실직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은 분명하다고 진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업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재갑 장관으로서는 고용유지를 당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답답한 양반들이야. 이재갑 장관이나 홍남기 부총리는 나라가 이런 판국이 됐으면 문재인에게 가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나 탈원전 같은 실패한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직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직무유기야 당신들. 지금까지 3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한 모든 정책 실패를 본질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고 매사 땜빵식으로만 나라를 운영해왔으니 결국 죽어나가는 것은 국민들이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을 보고 120여 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아무 소리도 못한다면서 그제 청와대만 바라보고 헛수아비처럼 행동하는 이 정당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모든 분야를 이와 같은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공격하겠습니까? 이거는 민주당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강요들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에 또는 민주당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잘못됐다고 말을 못하니 정책이 서리 걷든지 시장에서 개판이 되든지 모조리 모로서로 일관하면서 문제만 터지면 오로지 땜빵과 인기영병, 그것도 안되면 거짓말과 내로남불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툭 하면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 저거들이 잘못해놓고 그렇게 왔잖아요. 이 정권 출범과 동시에 내로남불은 지금은 완전히 고착이 돼서 버릇이 돼버렸어요. 툭 하면 전 정권, 툭 하면 친박, 툭 하면 우파, 툭 하면 언론, 툭 하면 전업무당. 꼴값을 떨고 자빠졌으니 나라가 안 망가는 게 용하지. 홍남기나 정세균이나 이재갑이나 지금이라도 문재인에게 직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적이라 하더라도 세게 들어야 될 것은 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경제 바이러스가 온다.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대책이 없다. 김종인 위원장의 경고 섣불리 들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설마 하면서 그냥 묵과해버리면 큰 코를 당신들만 다치면 다행인데 죄 없는 국민들이 그것을 다 뒤집어 쓰게 생겼다는 겁니다. 엄청난 국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노숙자로 전락하고 견디다 못한 가족들이 집단 자살하는 사태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미 왔다고 봅니다. 제가 오래전 방송이나 집회 현장에서 그리고 2018년부터 강조했던 것이 가족의 집단 자살 현상이었습니다. 경제가 망가지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보도가 안 돼 그렇지 통계를 내면 엄청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경제가 어느 한쪽만 망가지면 한 집에 한 명만 실업자면 되는데 이미 소득 주도 성장인가 지랄인가 해서 경제를 완전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한 팬이 와 닥치니까 한 집에 미용실 하는 엄마도 문 닫아. 회사 다니는 아들도 실업자. 회사 다니는 딸도 실업자. 이제 겨우 퇴직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겨우 김밥집 하나 했더니 아버지도 문 닫아. 그럼 뭐합니까? 택할 일은 골치 아프게 다 죽자. 이게 집단 자살인 거예요. 지금 나라 경제구조가 그렇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집단 가족. 4인 가족이 동시 집단 자살을 했는데 한 명만 살아남은 이런 꼬라지 어제 보도 못 봤습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이라도 결정해야 합니다. 엉터리 정책을 모조리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망가진 항공업계, 원전업계, 철강업계, 자동차업계는 물론이고 전자업계까지 큰 기업들도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작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을 통해서 몸집을 줄이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듣기 싫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꼴값을 떨고 자빠졌습니다. 저는 이미 실업대란은 한참 진행됐다고 봅니다. 폐업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중소기업을 넘어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전이될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큰 기업들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는 수준이지만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기 시작하면 실업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겁니다. 이스터 항공 보십시오. 절반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나마 절반을 잘라내고도 기업이 살아있으면 다행인데 조금만 더 가면 기업 자체 샷다운을 내려야 되면 600명, 700명, 1000명, 5000명, 4000명 다 잘려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갈까 이게? 집집마다 백수는 한두 명 정도는 있을 것이고 일자리가 없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국민들도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입니다. 서울역과 각종 역 앞에 멀쩡한 사람들이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서성거릴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노숙자로 전락하는 세상이 바로 모가지 밑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한폐렴 핑계대고 몇십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서 한 가구에 100만원을 준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 가서도 실업대란을 막아볼 생각에 돈을 또 뿌리면 결국은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실업대란이 우리나라에만 발생하면 다행인데 지금은 우한폐렴 때문에 전 세계가 비슷한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외로 가도 먹고 살 데가 없어. 정치와 선거를 떠나서 신세동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말한 이달 실업자 수가 300만 명대. 이 지적이 거짓말 같습니까?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권을 발동해서 중소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타당성, 저는 이 정부가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우한폐렴에 인해 불어닥친 실업대란은 무급휴직이나 연차휴가 수준을 넘어서서 해고나 경고 사직을 받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민주노총이나 항공노총 이것들 없애야 돼요. 허구한 날 지지고 뽑고 지랄 발광을 떨어서 회사를 전부 다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실제 또 망한다 그러니까 그걸 지킬 생각을 안 해. 월급 전액을 다 반납하고 회사가 살아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뜯어먹을 때는 여우처럼 뜯어먹고 회사가 자빠질 때는 나 몰라라 있어. 제발 너희들 전부 다 실업자가 좀 돼봐야 정신 차리는 거야. 너무 시키들 말이야. 인천공항 협력업체 직원이 이런 말을 합디다. 3월부터 직원의 90%가 무급휴가에 들어갔고 4월엔 하루도 출근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 하소연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로 곧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권의 똥꼬집 정책들로 인해서 결국 국민들만 죽게 됩니다. 국민들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못 살겠다. 바꿔보자가 아닌 다 죽겠다 바꿔보자. 끝까지 뉴스까보기를 시청해주신 시청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